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주말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되려나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가 3% 넘게 올라주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한 그런 월요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금요일날 4천선을 깨고 내려갔었는데요. 4천선을 회복했고 외국인 매도세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기관이 굉장히 세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밀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뭔가 조정 장세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4073이고 코스닥도 8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미장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장이 좋다 보니까 다들 막 엄청 번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얘기 듣고 요즘 주식시장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 공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NH투자증권 고객 240만 명 계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뭐 1200만 명이다, 1500만 명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샘플이니까 샘플 수가 적지는 않거든요.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계좌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손실 중인 계좌가 55%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런 불타는 장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평균 931만 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실 금액이 5천만 원 넘는 경우도 4%나 된다고 합니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도 10%,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도 16%, 100에서 300만 원 미만도 16% 가까이 되는데요. 40대가 거의 59.7%, 50대가 60.1% 손실 중이고 60대가 손실이 가장 크고요. 손실액 평균도 1369만 원으로 굉장히 금액이 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931만 원 대비해서 60대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재밌는 건 미성년이나 20대, 30대, 그러니까 미성년이 제일 이 손실 금액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사주는 종목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뭔가 장기 우상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놔두고 사고 팔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저희 집 애들 계셔도 이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 좀 매도를 하셨던 분들의 계좌를 살펴봤는데 수익 발생은 1인당 평균 483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손실난 분들은 613만 원이 손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고객 중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고객이 71.4%, 그러니까 28% 넘게는 이런 장에서도 올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된 거라는 상황인 거고요. 수익이 이제 실현된 부분에 있어서 3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4만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아까 240만 명 대비해서는 1.7%고 요 이제 수익 실현한, 그러니까 매도하신 분들 대비해서는 2.4%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이제 한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 3% 정도 매도하신 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만 1000만 원 이상 번 거고 이제 뭐 전체로 따져서는 뭐 비중이 조금 뭐 달라지기는 하지만 수익 확정 고객 대비로 따지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한 5% 정도만 1000만 원 이상 벌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NH투자증권이 이제 전체 증권사 중에서 마켓쉐어가 어떻고 고객 특성이 어떻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15%에서 20% 고객의 어떤 데이터니까 대표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지금의 상승장은 외국인이 굉장히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수익만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돈을 못 번 경우가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누가 얼마 벌었네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각자의 기준대로 좀 투자 구조를 짜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좀 학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딴 분이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 갖고 막 평소에 잘 보지도 않던 종목들 막 사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자제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11월 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포트폴리오는 제가 10월 13일인가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온 종목, 그 한 달 사이에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코덱스 AI 반도체, 코덱스 레버리지. 좀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서 이제 조금 들어간 건데요. 조선도 있고 기아, 금융고배당 탑10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이 공격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이제 뉴자가 표시된 종목들이 새로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이 플러스는 제가 이제 그 지난달 13일 이후에 추가로 매수를 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린 종목들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내년 전망이나 등등등 한국도 미국도 물론 너무 올라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 봐서는 조금은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당장 확 꺾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일단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려고 조금 공격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래도 편출된 종목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넥스틴이라고 하는 반도체 이제 관련된 주식인데 이것도 익절을 했고요. 코덱스 반도체를 팔고서 아까 코덱스 AI 반도체랑 레버리지를 산 거거든요. 이거 이제 이익 실현했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갔는데 조금 한 타임 빨라서 지금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올 것 같아서 담았고요. S&P 500이나 금융고배당 뭐 이런 종목들은 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 중간에서 힘 잡아주는 종목들이고 요 밑에 이제 종목들이 약간 수비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죠. 이 금융고배당하고 금액티브가 이제 추가로 됐고요. 금연물은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워낙 김치 프리미엄이 컸기 때문에 금액티브를 좀 담았고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들의 비중들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뭐 줄이는 차원에서 요걸 조금 팔고 맥쿼리도 힘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려고 이제 일부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팔아서 했고요. 금연물은 팔기도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거 보고 사기도 했다가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고배당 요것도 지난달 중순쯤에 조금 더 샀고요. 이제 그 분리과세 이슈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담았는데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도 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고배당 탑10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매수를 조금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막 그 뭔가 잘하는 편도 아닌데 요즘은 이제 장이 워낙 좋으니까 자꾸 샀다 팔았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자꾸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세우시길 바라고요. 미국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저의 미장의 직투 공격수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QQQ랑 스파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드필더 같은 거고 이제 그 채권 상품 하일드 채권이긴 하지만 PDI 같은 경우가 저희 수비수인데 이제 이 PDI는 일부 매도를 해서 요 종목들 사는데 좀 보탰고요. 아이렌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제 익절을 좀 했었습니다. 요건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이었는데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다행히 돈은 벌고 이제 빠져나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 달을 거의 살았고 아마 당분간은 요런 느낌에 조금 더 갖고 갈 것 같고 고배당주나 이런 게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종목들의 비중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다른 채널 인터뷰한 것도 이제 뭐 댓글 보니까 무슨 커버드콜 홍보 대사랜둥 뭐 이제 뭐 이상한 소리들 막 많이 남아 있던데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추가해서 더 샀던 종목들이고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 구조는 해외 주식 비중이 한 44%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국내 상장 ETF를 이제 포함해서고요. 배당주 비중은 지난달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가 차익 실현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 여기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조금 더 떨어지면 들어가자 싶어서 현금 확보도 하고
대신에 이제 안전장치를 조금 빼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약간 그런 지금 포트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을 뒤쪽에다가 마련해 놓고 공격적으로 다시 또 가는 거라서 이제 본인만의 전략을 다 갖고 움직이셔야지 남의 말 듣고 따라 하시다가는 또 후회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커버드 콜 비중은 지금 20%까지 낮춰졌습니다. 한동안 이게 막 25%를 넘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장이 너무 좋아서 200 타겟 리클릭 커버드 콜 막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가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수익률이 이제 평가 이익으로도 뭐 30% 40%막 이렇게 갔었으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줄이기도 했고 약간 조정을 받기도 했고 해서 지금 커버드 콜 비중은 20%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아마 더 낮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갖고 갈 생각이 사실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채권하고 금 비중이 거의 30%였는데 지금 한 26%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새우 배당률은 한 8%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구조를 짜고 갖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1대1 코칭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샀다 그러면 또 따라서 사고 팔았다 그러면 팔고 그러시는데 절대 제가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을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 매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꼭 갖고 가시고요. 제가 샀다 팔았다는 종목들을 이제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이제 뭐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하면서 공부한 다음에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하시는 거는 절대 비추합니다. 잘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정보들 지금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60%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다른 채널 보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구독자 10만 되면 제가 또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올해도 100만 원 기부했는데 요거 언제 될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이 100만 원을 또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 설정 전체로 체크해 주셔야지 모든 영상에 이 알림이 갈 거고요.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특히 제가 댓글 몇 개 안 되니까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고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